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영 의원님은 오늘 복장이 좋으십니다. 네, 지역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전에 부탁드리자면 뭐 예측해라 이런 말씀은 좀 안 해주셨으면 그래 오늘 좋겠어요. 그 말씀만 계속 드리려고 아니, 질문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말씀만 계속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 전에 김용남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예. 오늘 그 대검 그 속보 보셨습니까? 어떤 기존대로 날로 계산해라는 공문 내린 거? 그거 못 봤는데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 여기 보면 대검에서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해라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런 완전 코미디하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완전 코미디하네요. 근데 예. 뭐 지난주부터 계속 코미디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월요일 날 아침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지는 그 1월 26일 날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 당신이 소집해서 예. 구속기간 도과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더니 그 날수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재판부는 기존의 관행과도 어긋나고 예. 자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예.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바보 아니에요? 그 동의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했어야지. 그래서요. 예. 그러더니 급기야 대검에서 일선 지검에 공문도 내려보냈어요. 날로 하라. 예. 그러면 즉시항고를 안 한 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아니, 근데 설명할 그렇게 수 없는 따지면 사고를 친 네.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 실수한 거 아니에요? 뭐요? 왜냐하면은 왜 검찰이 산수 잘못해서 그렇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럼 시간을 잘 계산을 했어야지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한데요, 논리가? 아니, 그러니까 왜 검찰이 산수 잘못해서 이렇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무리수로 가냐? 조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이건 시간대로 계산을 제대로 했었어야지 왜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의 구속 취소의 이유로 든 게 구속 기간을 도과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검찰이 날수로 계산해서 1월 26일 자정까지가 구속 만기다라고 계산한 게 네. 잘못이라는 취지로 그래서 1월 26일 오전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라고 석방을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 구속 기간 만기를 잘못 계산한 거냐는 취지인 거고 오늘 약간 무리하시는데요. 저도 뭐 예측하지 말아라. 뭐 부탁 뭐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재영 의원님이 지금 첫 말씀을 약간 세게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저렇게 무리를 하시면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일로 얘기하면 이쪽이 얘기 안 되고 절로 얘기하면 저쪽이 얘기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도 설명이 안 된 상황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근데 공문까지 내려가지고 날로 계산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항고를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어. 아니 일단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어요. 예. 왜냐면 명문의 형사소송법 규정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형사소송법 법 조문에 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시간이나 때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날로 기재가 돼 있단 그랬어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조문상 날로 기재가 돼 있을 때는 날짜로 계산하고 예. 뭐뭐한 때로부터로 때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시간으로 계산을 예. 70년 넘게 그렇게 해왔고 예. 그게 국어적으로도 맞죠. 예. 근데 이걸 갑자기 70년 만에 뒤집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다투고 그냥 당신 말이 맞네 해버렸단 예. 말이에요. 검찰이. 예.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해결이 거죠. 안.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전국의 피의자 저
범죄자들이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달력 보고 지금 따지고 있겠죠. 그래서 시계 봐야 돼요. 시계. 그렇게 해서 전부 따져 법적으로 대혼란이 벌어지니까 빨리 난로 계산하라고. 이제는 날로 먹는 겁니다. 응? 날로 계산하라고 다시 내려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법의 예. 문란은 그 사실은 어떤 법치의 신뢰의 근간을 네.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아주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법기술자들이 이런 거 찾아내는 어떤 몸값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예. 다들 이런 쪽으로 어떤 사법의 어떤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 로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 기술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법 기술자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무리를 안 안 해요. 예.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 해요. 이 참 근데 이렇게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용 의원님? 글쎄요, 진짜 뭐 무슨 말씀을 드려도 또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분이 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그 임무 그러니까 예. 그 영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것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정무적인 자리로 가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 정치적이고. 근데 그거 헌재 2명을 임명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할 도리는 다 했다. 자기가 할 일은 끝냈다. 나머지는 정무적, 정치적 그 영역에 맡기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치도 그냥 예. 바뀜이 없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다 그러다 그 비판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그 헌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헌법이 그 상태로 의미가 있다 없다로 판단을 못.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 의미가 크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12.3 비상 계엄이 있었고 그거는 불법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법적 절차가 제발 좀 절차를 모든 거를 잘 지켜달라라는 게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누가 봐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이걸 대충 가는 거 아니야? 너무 결과만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만. 저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도 살인자도 어찌 보면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결정을 정해놓고 가는 게 맞아라는 곳에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결론을 누가 정해놨나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그건 아니, 보는 아니. 사람의 시각의 문제 아닌가요? 당연하죠.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가치가 틀리고 자기가 보는 눈이 있는데 시각이 틀리니까 다른 의견을 내놓죠.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이 아닌데 왜 끝까지 자기네들이 조명받고 잘난 척하느라고 끝까지 자기네가 수사권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단을 내느냐. 거기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론이 몰아줬고 민주당이 밀어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럼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법 뒤에서 숨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디 있었냐 이거죠.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밀어줘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건가요? 검찰이 민주당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하게 돼 있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공수처에서 힘을 실어준 게 처음에 누굽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거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는 내란죄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해라. 라고 힘을 실어줬다면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공수처, 경찰, 검찰 다 나서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해보겠다고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혼돈이 생기고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났고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법 집행기관이잖아요. 경찰이 됐던 공수처, 검찰 다 법 집행기관인데 국가 사법기관들이 여야가 어느 한쪽을 밀어주면 그쪽으로 확 쏠리고 뭐 아니면 사건을 어디 국회 내에서 뭐 어디에서 처리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관이 무조건 가져가도록 다른 사법기관들이 양보하거나 도와주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건 기본적으로 사법기관 간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법률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여야가 뭐 합심해서 밀어주면 갑자기 법 절차가 확 이렇게 유턴해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가 사법 시스템이라는 여기 게. 여기 저희 앉아 있는 3명 다 정치인 출신이고 국회의원했는데 저희가 여야가 합의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안이든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합의를 보면은 여론은 꽤 큰 힘을 받습니다. 그때 공수처가 하지 말고 경찰에다 맡기자라는 얘기 여당 쪽에서도 나왔었어요. 분명히. 그거를 만약 여당과 야당이 함께 했다면은 공수처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경험이 저는 말해준다고 봅니다. 글쎄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 법률이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라면 모르겠으나 제가 오늘 다룰 어떤 세세한 네.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김종대 의원님 너무 말씀이 없으신 아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네.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예, 체포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방해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압수수색은 일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있고요. 험제에서 그 변론 신청을 청구인 측보다 피청구인 측이 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제한 그 최후 진술을 재판부에서 허용했고요. 사실 이 이상 더 보장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재판 증인, 추가 증인도 피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사법 절차를 민주당이 서둘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연시키고 막으면서 예. 그래도 이렇게 끌고 오면서 국가적인 비용을 대폭 높인 당사자가 예. 아무래도 저기 윤석열 대통령 측 아닌가요? 예. 또 직접 변론의 어떤 증인 신청의 재판 지연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은 국민들이 또 생중계를 다 봐왔다는 네. 거 이런 점에서 이게 사법 절차를 어떤 무시하고 단축해서 방어권 보장을 침해했다. 네.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진행된 어떤 재판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다. 네. 일단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저나요. 그러면 이 혼란을 잠재우려면 탄핵 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예. 언제로 보십니까? 다음 그러니까 예상했다가 틀리면 아니 또 아까 괜찮습니다. 쉬는 시간에 할 때 하셨던 요즘은 말씀 많이 해주셔야죠. 다음 주쯤은 17일 이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7일? 17일. 예. 월요일 날요. 예, 예. 예. 월요일로 접수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을까요? 예, 월요일. 17일 날. 김종대 의원님 언제로? 아니, 그런데 네. 일단은 보수지 중심으로는 재판 지연 사유가 생겼다. 예. 선고 일자가 지연 사유가 생겼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에 구속 취소가 헌재에 영향을 줄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에서 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제 연일 평의를 하고 있고 예. 또 원래 이번 주로 예상됐던 게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이번 주에는 다른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다음 주를 넘기면은 예. 물론 뭐 할지 안 할지 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말씀. 굉장히 심각한 예. 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 헌재가 본인의 어떤 사명과 책무를 정말 방기하고 국가적으로 혼란을 유발하는 예. 어떤 그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일단은 어떤 빨리 선고 일자를 통보해서 일단 더 이상의 혼란이 네. 없도록 막아야 되는데 14일은 불가능합니까? 아니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13일 날 저 검사 탄핵에 대한 선고가 예.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예. 탄핵도 있고 연이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줄을 넘길 것으로 보는 예. 게 그게 이제 다수 합리적인 것이죠. 다수론인데요. 이재용 의원님 동의하시죠? 다음 주 될 것이라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 사실 원하면은 예.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도 못할 건 뭔가 그런데 이제 이런 사흘 예. 전에 통보한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근데 다만 그것도 룰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룰은 네. 아니니까. 다만 그건 있겠죠. 네. 지금
헌재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를 너무 일찍 알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 진을 치든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거는 이제 위기가 올 수 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그 시간을 단축을 하면 아까 이제 그건 김영남 의원님하고도 말씀 나눈 건데 이 경찰이고 뭐고 그 주위에 네. 뭐 배치를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며칠 전에 그 얘기도 네. 나왔잖아요. 헌재 앞에 있는 무슨 주유소는 네. 뭐 다 안 한다. 폐쇄하겠다 뭐 네.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과연 그걸 굉장히 짧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면 못 가져간다면은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요일 날 하는 거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거를 그냥 뭐 논리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경찰이 거죠. 옛날에 그 대규모 뭐 민주화 시대에 대규모 시위 있을 때 하루면 뭐 몇천 병력 움직이는데 그거 하나 치안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리고 아직도 3일이나 남았는데 하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체류탄이 그냥 난무하던 시절입니다. 아니 우리 경찰의 어떤 그 능력, 치안 유지 능력, 맘만 먹으면 그거는 뭐 전 세계에서 내놔도 뭐 아니 그럼요. 예, 그러면 네. 금요일 날 일반론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 굳이 못할 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아니 들어요. 못할 건 없죠. 예. 예. 그리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건 전부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헌재에선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빨리 하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건. 그러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 질문은 남죠. 왜 빨리 안 하느냐? 예. 이게 무슨 저 위험해서 안 하느냐, 예.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안 예. 하느냐. 근데 다만 오늘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14일 만에 네. 됐는데 네. 오늘이 14일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간단한 사안인데 네. 그럼 더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예. 아니야? 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금요일 재판 판결 때문에 그런가? 아니 내부적으로 이게 뭐 동의가 합의가 안 네. 되고 있나? 서로들 간에 뭐 뭔가가 이견이 심한가? 네.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네.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게 이런 식으로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합리적 의구심은 갖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왜 늦어집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상 징후를 보는 거는 불과 이제 구속 취소가 되고 나오던 어제 그저께까지도 여당 일각에서는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 네. 지연 전략을 예. 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예. 변론 재개 어떤 징후인가요, 그럼?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안한 징후. 예. 불안한 징후인가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변론 재개라는 건 지금까지 재판 결과만은 믿을 수 없고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예.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싹 사라지고 네. 갑자기 이렇게 어떤 관망하고 기다리는 모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일단 그 국민의힘도 지금의 어떤 그 지연시키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네.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하루 만에 쓴 겁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일단 걸림돌은 하나가 제거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선거도 무리 없이 갈 것이다. 예. 그런 만큼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좀 거의 결과는 어떻게 예. 예상하십니까? 아니 저는 네. 세범의 상큼한 기운이 예. 헌재로부터 뿜어져 나와서 예.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권 교체 더 나가서는 어떤 그 헌정 회복에 대한 예. 세범맞이를 하실 준비를 하셔도 예. 되지 않을까. 물론 제 기대치입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봄바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겠죠. 그거는 뭐 각자 좋으신 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헌재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법조인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네. 그냥 뭐 저 혼자 공부를 해도 이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 예. 없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 하루 만에 입장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금요일 그 판결 나왔을 때 이미 정치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타격이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몇 대 어떻게 선고 결과는 뭐 뻔하실 텐데. 그럼 제가 김영남 의원님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 헌재 재판관 중에요. 완전히 어떤 저쪽 그 여당에서 임명한 분들만 채워져 있다면 이 기각 판결 쓰는 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아니 저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예. 볼 때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 결정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주 금토에 이 구속 취소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유, 전문가가 그러시면 어떡해. 아니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 날 벌어진 일은 예. 사실은 제가 그 법률가 자격을 딴 지가 만 30년이 조금 굉장히 넘었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시라서요. 예.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김영남 의원님 중요한 말씀. 예. 그러니까 저는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날 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할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못했죠. 예.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예. 일이거든요.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엄도 그렇고요. 계엄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뭐 대왕고래부터 시작해 갖고 황당한 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법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치고 이렇게 황당한 일은 제가 처음 경험해요. 예. 사실은 법조인 변호사 자격을 딴 지가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나오는 예. 그 부분이 일단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기술자를 동원해서 재판부도 밀어붙이고 흔들면 되는구나. 네. 마치 이런 어떤 그 신호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어쩌면은 헌재도 요즘 뭐 굉장히 극렬 시위가 굉장히 세를 결집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자칫 위축되지는 않을까.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는 예. 않을까. 이런 류의 불안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법 체제가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으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 사법부에 대해 불안감을 갖기 그렇습니다. 시작한 것이. 예.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도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순순히 강아지 마냥 따라가는 모습을 예. 봐버리니까 아 이게 법이라는 게 그냥 이열일령 비연령이라고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가 보다 이런 류의 불안함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 주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예. 단순히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그럼 헌재는 또 어떠냐 이런 어떤 의심이 자꾸만 배가 되고 증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지금 기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뭐 그건 절대 다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헌재 판결이요. 그런데 헌재 판결이요? 예. 아, 네. 탄핵. 예. 이건 뭐 절대 다수가라고 표현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서 어떻게 탄핵이 인용 안 될 수가 있겠어.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아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도 사람들이 놀래다 보니까 이거 뭐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일도 있네 하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 예외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 부분은 만약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확률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절대 있어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이 질문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또 계엄을 하겠느냐? 저는 한다고 의심돼요. 100% 거의. 그러면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아마. 그 걱정을 헌재는 안 할까요? 뭐 저희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51일 만에 52일 만에 저렇게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예. 지금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을 때 일단 국민들이 받는 충격 예. 이후에 또 벌어지는 이른바 뭐 관저 정치가 됐던 아니면 본인의 지지층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됐던 예. 그 여파를 지기현 부장이나 심우정 총장은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요? 그 생각하고도 그런 걸 결정들을 하니까. 아니 근데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비난은 심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 얘기긴 하지만 그 류혁 전 감찰관인가요? 지난번에 방송을 같이 하는데 금요일 했어요. 했는데 그분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결문에 대해서는 판사로서의 법률가로서의 고민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상급심에서 이거를 판결을 받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었던 걸로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그러면은 즉시 항고를 안 했냐 그거는 저는 충분히 논의할 부분도 있고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얘기도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뭐 아까 나왔던 날로 대검. 따져 네. 대검에서 날로 따져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온 이상은 근데 그거를 다 한 통속으로 몰아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법률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기술적인 법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속아 넘어가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음모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뉘앙스로 혹시 들릴 수 있는 발언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의 역할은 네. 있는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네. 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내는 거는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지 네. 법을 해석 적용하는 사법부의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고 그건 도를 넘는 건데 네. 이번에 직위원 부장의 이른바 해석은 해석이 아니고 법의 창조예요. 네. 왜냐면 법 조문상 분명히 날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날이라는 게 일이잖아요. 날일자잖아요. 그럼 날로 기재가 돼 있으면 날수로 계산을 네. 해야지. 그걸 어떻게 앞으로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이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공저자로 참여했던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주석서라는 게 법조문을 놓고 이제 자세한 해석을 붙이는 건데 그 주석서에도 구속 기간의 그 계산은 날수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1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걸 기술적으로 제가 반박은 못하겠습니다. 인정할게요. 근데 저도 판사들의 몇몇의 블로그는 읽어봤어요. 법조인들. 지금 현역 판사들도 얘기했고 전직 판사들. 근데 그분들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본인들이 스스로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의원님께서 법조인 출신으로 30년간의 그 경험은 존중받고 그거는 당연히 뭐 없는 사실이 아니지만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법조인 내에서 왔다는 걸 그걸 창조했다고만 얘기하는 건 그건 좀 무리 아닙니까? 이재용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네. 지금 이 논의는 이렇게 어떤 그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같이 반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반박할 말이 없지만 어떤 전문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읽었던 그 블로그는 누구 거냐면은 전상범 전 판사가 본인 블로그에 올렸던 거예요. 기니까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때와 날과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나왔던 부분 그 때를 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 조리 있게 제가 말 못하는 거는 시청자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그 블로그를 가서 읽어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 조문에 우리가 뭐뭐한 때로부터라고 해서 때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요. 뭐뭐한 날로부터 이렇게 법 조문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포영장에 의해서 누구를 잡아들이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러면 체포한 때로부터 뭐 48시간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보면 다수파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논의가 되려면 서로 어떤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문가도 있다는데 하면 논의는 진전이 안 되니까 그건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 논의는.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말입니다.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용 의원님 무슨 대통령이 풀려나는 순간 여당이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첫째는 사실 이거는 좀 미시적인 거긴 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히 지난번 어떤 라디오 쇼인가요? 그 온라인 쇼에서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발언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 내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예. 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당내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뭐 기대 내지는 뭐 그런 예. 현상이 보였었는데 그것이 진짜 싹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국민의힘이 됐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광장에 나가 있는 약간의 과격하게 지금 광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의 말이 국민의힘의 대다수가 아닌데도 이분들의 말이 굉장히 증폭되고 네. 이분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네. 소위 말하는 그 중도가 이제 떠나는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네. 저는 봐요. 예. 중도는 근데 원래 떠나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예. 떠나 있었다고 예.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희망회로를 예. 많이 돌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 수 있다고 보시면 저는 예. 후보가 누가 되느냐 예. 지난번에 와서 예.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느껴진 거죠.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예. 사퇴 학과의 저는 큰 원인이었다. 예. 자, 시계바늘을 한번 작년 12월로 돌려보면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 예. 이 계엄 사태를 다 겪고 나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출당시키겠다. 예. 이미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예. 이렇게 기정사실화 해버렸어요. 예. 이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1월이 돼서 이제 윤 대통령 체포한이 많이 하는 예. 시점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는 안 갔다 그러고 의원 개인이 간 거다. 네. 이러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약간의 회색지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세 번째,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그 관저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그 이튿날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갔어요. 예. 자, 이렇게 3단계로 바뀌어온 것이죠, 태도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언제는 출당시키고 제명한다. 이제는 윤석열의 강을 건널 것처럼 하다가 어정쩡해지다가 이제는 사실 윤석열 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사실 당 총재가 돼서 돌아왔어요. 네.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다음 대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탄핵의 강을 건너질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권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악재인가요? 예, 사실은 또 이런 어떤 그 수시로 태도 변화 같은 것도 근데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네. 대권을 이기고자 할 때 악재인데 네. 이길 생각이 없는 분들한테는 악재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 축구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 팀이 이기자고 달려드는 팀보단 비기자고 버티는 팀이 상대하기가 더 어렵다고. 네.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힘은 네. 자기 골대까지 다 비워놓고 네. 모든 선수가 중앙선을 다 넘어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하고 축구할 때 손흥민이 빈 골대 가서 한 골 넣어가지고 예. 2대0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떤 그 극우의 광장에서 예. 어느 정도 에너지가 결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 분위기가 일관성 없이 휘청거렸고 예. 개선 장군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이 현실. 예. 이걸로써 일단은 저는 이번에 어떤 어떤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퇴행하는 예. 이런 어떤 형국을 여당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제가- 바로 이제 불리해진 거죠.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예. 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 국힘이 불리해진 측면이 분명히 예.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점이 또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국힘이 왜 불리해졌느냐? 그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성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이제 고등법원의 선고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다들 국힘 쪽에서는 저 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 아니면 비슷한 형이 선고가 되면 흔들릴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국민들이 사법부가 얼마나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지금 체험하고 네. 있잖아요. 예. 고등법원에서요. 1심과 같은 형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형.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예.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 이거 사법부가 법원이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하네. 예. 이런 체험들을 지금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높은 형량을 선고해도 예. 정말 법률적으로 완전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직전까지는 그게 표심에 별로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힘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극히 불리해진 거예요. 사실 예. 이 구속 취소 결정이. 그 측면이 하나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재용 의원님이나 어떤 그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이 오면 이길 만한 선수를 내보내면 뭐 이 국민들은 달라질 것이다. 진영 대 진영 싸움이고 뭐 또 내부에서 경선에서 좀 중도적이고 이길 만한 선수를 골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그 얘기했죠. 예. 그런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국힘 내부에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한동훈은 굉장히 미운 사람 아니에요. 많은 그 국힘 내부의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런 그렇다면 부분이 있죠. 한동훈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딱 하나 조건이 제가 생각하는 조건인 그 유권자들이 국힘 내부 유권자들이 한동훈으로 돌아서기 위한 딱 하나 조건은 여론조사 1대1을 붙여봤는데 한동훈이 이재명을 막 이길 것 같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미워도 유권자들이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한동훈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사태에서 중도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지 조금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힘 내부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선 가면 못 이길 선수 미운 놈 뽑느니 그냥 우리 편 같은 놈 뽑지 뭐하러 내가 저 사람을 찍어줘 하는 게 경선에 임하는 국힘 내부 유권자들이 마음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어느 분이나. 예. 저는 그 정도로 우리 그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보 같다 왜냐하면 그러면 욕먹으시고. 아니 바보 같은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예, 얘기를 해야죠.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유권자들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을 이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선률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예. 것이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김종대 의원님하고 예. 동의하는 부분은 그 동안 지난 몇 달간의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국민의힘이 행했던 자꾸 이 광장과의 관계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답답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참다 보면은 탄핵이 선고가 나면 조기 대선으로 가면 만들어낼 수 있겠지 했는데 지난 금요일부로 해서는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거는 차지해 두더라도 예. 상황만큼은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해졌다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쨌든 극우의 광장으로 이제 그만 예. 나갈 때가 됐다. 저는 예. 지금 안 나면 되나요? 저기 여당은 예. 이제는 절연하셔야 됩니다. 계속 달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없어 말씀을 예.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이재영, 김용남, 김종.